자, 이번에 볼 녀석은 쥐망매가 작품의 기본적인 설명들은 선생님이 손이 안 들려요. 안 들려?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 날까봐 꺼놨었거든. 자, 다 들리죠? 들리십니까? 들리나요? 들리십니까? 네. 오케이.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 들릴까봐 꺼놨었어요. 네. 아무튼 간에 자, 제목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볼 녀석은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 넘어가기 전에 일단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 그냥 문제풀이 꼴랑 열 몇 개 했는데 굉장히 시간과 힘이 많이 드는 거 느끼셨죠? 여러분들 아마 복습 작업 굉장히 빡세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수업하는 과정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그걸 이제 내 거로 씹어먹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선택지 하나씩 천천히 보면서 정리 잘 해주세요. 자, 11페이지에 있는 13번 문제부터 한번 다시 돌아가서 문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라고 돼 있죠.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는 얘기는 4개가 틀렸다는 얘기일 거야, 그치? 자, 1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이제 시상 전개 방식과 관련된 선택지가 나오고 있네요.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되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아니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가장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시간의 흐름, 또 공간의 이동, 또 시선의 이동, 이런 대표적인 방식들이 있다는 건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작품이 시작할 때는 뭐 새벽이었다가 끝날 때는 아침과 저녁으로 이어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계절의 흐름도 시간의 흐름이라고 크게 볼 수는 있죠, 그죠? 뭐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흐름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설명을 하죠. 공간의 이동은 말 그대로 그냥 공간 자체가 A지점, B지점, C지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될 거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고 넘어가고, 시선의 이동은 참고로 시선의 이동은 공간의 이동과 좀 비교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 공간의 이동의 경우에서는 화자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인식 기준이 공간의 기준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건데, 시선의 이동은 말 그대로 화자는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청로로 같은 작품인데, 청로로 같은 작품들을 보면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그리고 이제 청로로 눈에 도는 맑은 구름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자는 가만히 있는데 산이 보이고 산 옆에 절이 보이고 절 옆에 노루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일정하게 보인다는 말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시선의 이동이라는 방식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 이제 고등학교 덕기로 넘어가면 대립적 시어에 의한 시상 전개라고도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1년에 나오는 내용과 2년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대립되고, 또 3년에 나오는 내용이 4년이랑 대립되는 방식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그걸 대립적 시어에 의한 전개라고도 부르고, 또 혹은 또 뭐도 있을까? 일정한 시행 배치 자체가 독특한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시 작품을 보면 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처음엔 한 글자, 다음엔 두 글자, 그 다음엔 세 글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다양한 의도적 장치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주자고. 자, 시상의 전개 방식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참고로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 아니죠. 이 작품에서는 공간이나 어떤 특징적인 공간이라고 찾을 수 없습니다. 미타찰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개념으로서의 공간이죠. 직접 이동하는 대상은 아니죠. 자, 2번 넘어가 볼까요? 2번 보면 자연물을 이용하여 라고 말을 했어. 자연물을 이용하여 대상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대상, 뭐 화자, 청자, 객체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등장하면, 특히 대상, 객체, 주체, 뭐 상대 등등등등 이런 말이 나오면 꼭 부탁이니까 요 말들이 말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거나 누구를 말하는 건지 꼭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 요것도 정말 많이 틀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야. 지금 요 경우에는 대상은 당연히 누이겠죠. 화자가
세상을 떠난 누이에게 대해서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자연물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야? 누이를 비유한 표현이 있긴 있었지. 뭐죠?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이라고 했습니다. 잎. 잎이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은 잎이었어요. 대상인 누구? 누이를 표현하고 있었죠.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연물 잎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3번 선택지는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래요. 그럼 이 대상은 뭐가 되는 거죠? 청자로 설정된 존재라는 걸 텐데 누이를 말하는 걸 거야. 그쵸? 그러면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맞나요? 맞습니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서 대답해. 이 작품이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맞나요? 맞죠? 나는 간다는 말도 어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십니까 누이여 라고 말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치? 네. 근데 그럼 3번 선택지는 왜 답이 아닌 거야? 불만을 드러냈잖아. 이게 무슨 불만을 드러내는 작품이야.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수는 맞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잡아놓고 가자고. 4번 선택지 볼게요. 설의적 표현을 통해서 재회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설의라고 했어요. 먼저 정확하게 잡아야지. 그치? 참고로 이 작품 안에서 설의적 표현이 있나요? 선생님, 지금 기구 마지막을 보면 못다 이루고 갔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서리법을 정확하게 정리했잖아. 지금 이게 가는 게 당연해서 물어보는 방식으로 강조한 거니 설마?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회자의 어떤 화자의 회한과 한탄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의문문일 뿐이야. 그쵸? 서리법이라고 볼 수 없지.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도 아니고 다만 재회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하지만 재회에 대한 믿음은 명확하게 드러냈었죠. 어디서 우리 만날 거라고 했거든요. 미타찰이라는 공간에서 만날 거라고 했었지? 맞는 부분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5번 기승전결의 구성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5번 이 기승전결도 정확하게 짚고 갑시다. 되게 많은 걸 배우네 오늘. 자,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앞타임에 선경후정을 배웠습니다. 그쵸? 선경후정 혹은 선정후경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었지. 그 녀석과 동시에 이 기승전결까지 정리하면 한시의 대표적인 시상적인 방식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야. 기승전결은 아마 근데 많이 들어봤을걸? 총 작품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기는 일으키는 거야.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승은 이어받는다는 얘기야.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아버님. 그 계승할 때 그 승이에요. 알겠죠? 이어받는 거고 저는 전환시키는 구절이죠. 오케이? 잠깐 살짝 반전을 준 다음에 켜는 말 그대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지? 이런 식의 작품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불러요. 보통 여러분들이 내신 때 보는 작품들은 이 기승전결이 뚜렷하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학교의 대표적인 기승전결 작품들을 보면서 따로 이렇게 보는 것들을 보고 기승전결이라고 하는구나 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론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또 13번 문제 해결됐고요. 14번 문제 가봅시다. 보기를 참고해서 이끌어 감상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보기가 나오면 이거를 진리처럼 생각하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했었지. 가자. 이 작품은 죽음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불교적 생사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봐봐. 죽음의 필연성 하면 여러분들 맨날 불교하면 맨날 윤회, 그치? 윤회의 굴레 끝없이 반복되는 거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죽음을 무조건 필연적인 거라고 말하잖아.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 하지만 받아들이라고요. 됐죠? 그런데 시적 대상인 누이는 이렇게 정해진 죽음을 뜻밖의 이른 순간에 맞게 됩니다. 이른 시기에 죽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썼죠? 요절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때 되면 죽는 건 정상이긴 한데 그 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 불교적 관점에서. 근데 그 상태가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거지. 이른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른 순간에 죽음을 맞게 됐고 비록 화자는 생사를 초월한 승려이긴 합니다만 혈육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중부정 강한 점 매우 강하게 느꼈다 이 소리네. 그래서
화자는 슬픔을 느낀 것까지는 사실. 하지만 화자는 이 슬픔을 극복하고 만남을 기약하죠. 이 누이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요절 때문에 슬픔을 느꼈지만 그 슬픔을 뭐예요? 이겨내고 극복하고 어떻게? 종교적 세계관으로 극복했지. 우리는 미타철에서 다시 볼 테니까 뭐 그때까지는 도들을 닦으며 기다려보겠다라고 했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앞날을 기약한다고 했어. 자 뭐 이런저런 소리 썼는데 솔직히 우리 다 배웠던 내용 아니야? 그지? 내용 그대로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선택지 1번부터 가봅시다. 머뭇거리고 그렇지. 여기서 이 요절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충격과 공포라고 하는 걸 머뭇거리고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놨다고 말씀드렸었죠? 오케이 그대로 나왔네.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해석 싸움 문제예요. 전형적인 해석 문제입니다. 작품만 똑바로 해석했으면 그게 무리가 없어요. 머뭇거리고로 보아 화자는 불교적 생사관을 가지고 있지만 오케이 좋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뭔 소리야? 지금 여기서 화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약해져 있는 상태였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 1번이 답이네? 그냥 너무 쉽게 답이 잡혔죠? 약간 역시 일하는 문제답게 조금 풀어서 해결해 준 것 같아요. 자 2번 봅니다. 가잘, 가을이란 뜻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가을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 자연적 순환 원리, 이것을 활용해서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맞죠? 가을은 뭐 하는 거야? 이파리가 떨어지는 계절이잖아. 3번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젊은 나이에 죽었음. 다른 말로 요절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이거? 우리 그 나무 파트, 그러니까 서 장면에서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건 모른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각각의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에 나올 거라고 했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 그대로 보이시죠? 자 4번입니다. 아야에서 화자의 슬픔은 극대화됩니다. 됐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지? 아야를 뭐라고 불렀었어? 시상의 집약으로 부르지 않았었나?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상을 집약한다고 했었다고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극대화되면서 동시에 그 슬픔을 극복하는 것으로 시상이 전환되고 있구나. 됐죠? 슬픔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네. 5번 미타찰에서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슬픔을 극복하는 데에는 종교적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구나. 뭐 제방매가를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리겠고요. 15번 그래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시구를 찾아 쓰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쓰시오라고 돼 있지. 일단 이 문제의 의도,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아보자면 지금 이 작품에서 죽은 사람이 누이라는 건 우리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다 누이겠네? 그렇게 썼다가 지금 틀리게 만든 문제라는 거 느낌이 오죠? 오케이? 우리는 작품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야. 작품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비유적 표현인 한 가지. 한 가지에 나고도 가는 곳 모르는 곳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우리 둘이 한 부모님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 두 사람은 부모님이 같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의 의도는 이거예요. 한 가지. 원문으로 치자면 한 가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고 키워드가 이거야. 그렇지?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화자와 대상의 관계라고 하는 건 무슨 관계라고 쓰면 될까? 그러면 이걸 누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알지만 쓸 수 없는 거잖아. 지금 한 가지라고 하는 거 근데 뭐라는 걸 정확하게 쓸 수 있어. 한 명의 부모로부터 같은 핏줄을 받고 태어난 존재. 그게 무슨 관계라고 불러? 혈육이라고 하잖아. 혈육관계라고 하잖아. 이 단어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에 하단가지라고라는 구절을 통해 두 대상이 혈육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살만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되셨나요? 네. 자, 선생님 반복적으로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느끼고 계시죠? 무턱대고 주어부터 쓰지 않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뽑아 그 키워드 안에다가 적절한 주어 서술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시키는 것 뿐이야. 됐지? 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실 때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하나하나 문장의 완벽함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들도 일단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부터 먼저 눈으로 보시는 게 그 단어가 존재하는지를 보시는 거야. 그럼 그 단어가 존재하면 채점에 들어가는 거야. 읽어보고 문장 제대로 썼는지. 근데 그 단어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면 볼 것도 없어. 삑! 처리지. 선생님 한 분이 몇백 명의 답변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 자, 그걸 좀 눈에 두시자고. 자,
아유 달다. 자 16번 문제. 미끌 화자는 혈육을 잃었지만 무슨적 태도를 바탕으로 슬픔을 이겼대. 자 무슨적 태도가 있어 당연히 종교죠. 너무 많이 봐서 지겹지 그지? 종교적 태도를 바탕으로 불교적 세계에서 뭐 하기를 소명한다. 다시 만난다고 했잖아. 종교적 태도, 재회의 믿음. 요 두 개가 16번 문제의 키워드가 맞고 요거는 선생님이 긴 설명을 덧붙일 필요조차 없을 것 같아요. 작품을 똑바로 이해했다면 당연히 맞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7번 문제부터 또 빈칸에 9개 나오는군요. 자 일부러 네모칸으로 확연하게 드러내준 거야. 이 노래에서 땡땡땡땡은 요절이래요. 그럼 뭐겠니 당연히? 이른 바람이겠지고, 그지? 또 땡땡땡땡은 죽은 누이를 비유한 거래요. 떨어질 잎. 땡땡땡땡은 한부모 하단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기만 해주세요. 두 번째, 이 노래에서 땡땡땡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승과 대비되며, 봐봐, 이 문제에서도 대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 보이시지? 차이점으로, 그지?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이며 누이와 재회, 다시 만나게 될 공간. 뭐다? 미타철이 되겠지. 됐나?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예전에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뭐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그치? 수학에도 막 그런 표현 있잖아. 어려운 문제. 선택지에 얘들아, 재회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려면, 오케이? A라는 존재와 B라는 존재가 재회라는 걸 할 수 있으려면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있어야 돼.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앞에 제자가 무슨 제자야? 다시 회 만남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보았을 때 A와 B는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야 해. 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예전에 이제 보통 킬러 문제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재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회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 A라는 존재가 있고 B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평생 만난 적이 없지만 서로 같은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대비됐어. 그럼 이제 그 두 사람의 재회를 통해 뭐 작품의 주제를 드러냈다라고 말했으면 그건 재회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 거야. 절대 아닌 거지.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재회야? 됐죠? 근데 재회라고 써져 있으면 오 만났잖아. 맞는 거겠네? 라고 하면서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약간 어휘력과 관련되는 부분이야. 그치? 재회가 가능하려면 분명히 만난 적이 있어야 된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면 되게 맞는 거 같지? 되게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 같지? 나중에 문제를 보면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알아주시고. 아우 아파. 잠깐만. 뭔가 방법이 없을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너무 아파. 쇠핀이 자꾸 찔러가지고 아프다 야.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똑같이 들리니? 아까랑 똑같니? 오케이. 지금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야, 좀 됐어요. 뭐 괜찮겠죠? 네. 이 라운드넥을 입으니까 여기가 엄청 찔리네요. 네. 자, 18번 문제 방금 해결했고요. 19번 문제 가봅시다. 식구체 향가의 형식상 특징을 알려주는 시어. 식구체 향가잖아, 그치? 선생님 이거 정말 엄청 많이 강조했었어, 그렇죠? 식구체 향가는 시조의 원형 같은 그리고 한국 문학의 뭘 말해준다? 형식적 전통을 말해준다. 그럼 여기서 형식상 특징을 알려준 시어를 찾으라고 했다면 당연히 그거 말하는 거겠지? 감탄사? 감탄사 어딨어요? 됐죠? 20번입니다. 이 노래에 대한 설명. 1번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체념은 야 무슨 체념이야. 체념은 다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냐. 자포자기 하는 걸 말하죠. 그냥 1번이 답이었지. 문제는 쉽다니까. 하지만 선택지에 담겨있는 정보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중이야. 2번 슬픔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맞나요? 그쵸? 분명히 머뭇거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타철에서 만날 거니까 도닥가 기다리겠다고 말을 했죠. 3번 추모적인 성격 맞나요? 네 좋습니다. 추모하는 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죠. 19체 한가 맞고요. 4번 혈육의 죽음을 비유를 통해서 형성하고 있대요. 혈육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비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 모르는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이었죠? 오케이. 마지막 5번 불교적 윤회사상에 대한 인식이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맞죠? 윤회사상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회자정리 거자필반 말씀드렸었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선생님 말했냐?
사자성어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처음 듣는 말이야?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일단 해놓자. 불교적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윤회야. 뭐 그래서 선생님이 뭐 철학을 전공한 건 아니라서 뭐 이거는 이거다라고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적어도 문학적 관점에서 불교라고 하는 정서가 나오면 윤회가 박이팩에 깔려 있다는 건 염두에 두자고. 그래서 이 윤회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는데 왜 동그라미 여러 단계 그리면서 인간으로 갔다가 동물로 갔다가 동물에서 식물로 갔다가 광물로 갔다가 했었지 이거 그지? 자 아무튼 근데 이 윤회의 관념을 나타내주는 사자성어가 두 개의 세트가 있어요. 이것도 세트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회자, 정리라는 사자성어가 있고요. 거자, 필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 회자라고 하는 건 회의한다는 얘기잖아. 모임을 가졌다는 얘기야. 회자, 모임을 가진 사람,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별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야. 만남 뒤엔 항상 이별이 있는 법이지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거자 필반은 이거의 반대말 아닐까? 거는 뭔가 어떤 장소를 이동한 거야. 거는 떠난 거야. 그렇지? 떠나는 사람은 역시 반드시야. 오케이? 필승이 반드시 이기는 거잖아. 반대가 된다는 얘기지. 반대가 된다는 얘기는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거지. 그쵸? 이거는 다시 모임. 만남이라고 표현해 줄게. 만남. 떠난 사람은 다시 반대로 돌아오기 마련이지 라고 말을 했어. 그럼 봐봐. 모든 사람은 이별하기 마련이고 이별한 모든 사람은 다시 만나기 마련이다. 이 두 개가 빙글빙글 도는 거니까 그게 바로 윤회의 개념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사자성어도 같이 연관지어서 좀 기억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됐지요? 네. 자, 그러고 났어. 잠깐만. 선생님. 속도를 올려보자. 우리는 오늘 이러다가 작품 다 못하겠는데. 근데 문제 푸는 게 너무 중요해서. 처음이라 그래요. 자,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두 개의 사자성어 좀 정리해 놓으시고 21번 문제 넘어가 보자. 자, 보기의 설명에 따를 때 내용의 흐름을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일단은 보기는 맞는 거야, 그치? 1부터 사행을 뭐라고 부르더라? 1부터 사행을 기라고 불렀어요, 그쵸? 그리고 5부터 8행까지 낙엽, 나무 이런 거 바람 나온 구조를 서라고 불렀고요. 맞죠? 마지막에 9, 10행을 결구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3단 구성이라고 한다 했었지. 기에서 했던 얘기와 서에서 했던 얘기, 마지막 결구에서 했던 이야기를 각각 핵심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바로 갈까? 5번 맞죠? 5번에 사행까지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다음 5에서 8행에서는 인생의 무상감, 그치? 허무함을 말하고 있었지. 한 가지에 났는데 가는 건 모르게 돼버렸구나. 이게 모임. 하지만 마지막 90행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타천에서 만날 거니까 돌을 닦아보겠다라고 했었죠. 재회의 믿음 얘기 말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을 조금 골 때리게 만들었을 만한 단어 두 가지만 뽑아보자면 초극의라는 말과 그 다음에 1번에 귀의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좀 뜻 좀 잡아놓고 할게요. 초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초월적으로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초월하게 극복한다. 초극적 자세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거의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초극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그리고 귀의, 잠깐만, 초극은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옛날에는 내 성적이 왜 8등급, 9등급일까 막 고민했던 어떤 친구가 드디어 초극하면 어떤 자세를 보여줄까? 에이, 성적 그딴 거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치? 그게 초극입니다, 됐죠? 그러면 귀의는 뭘까요? 귀의는 특정한 종교에 몸을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불교에 귀의한다거나 천주교에 귀의한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됐죠? 그러면 나머지 뭐 슬픔, 두터운 정 이걸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21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22번 가볼게요. 위 노래를 쓰기 전 작자가 구상한 내용을 추리해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이거는 표현 방식은 좀 독특했지만 결국 작품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 요소를 파악하라는 문제일 것 같아, 그치? 근데 승혁아, 혹시 선생님한테 그 카메라 각도를 조금만 돌려줄 수 있을까? 너무 하얀 배경만 나와서 서글퍼서 그래. 고마워. 땡큐. 자,
혈육의 죽음과 마주한 화자의 심정과 태도를 보여주자. 화자의 심정과 태도 정확하게 뭐라고 썼냐면 못다 이루고 갑니까? 라고 하면서 괴로워했던 거 맞죠? 1번 오케이. 2번 인생에서 느끼는 허망함과 좌절감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다. 잠깐만, 인생에서 느끼는 허망감과 좌절감. 야, 허망한 건 맞지? 왜? 허무했잖아. 우리 누이가 이렇게 빨리 죽 생각도 근데 여기서 얘들아, 좌절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는 구석이 어디 있어? 좌절이 없잖아. 이 작품의 화자가 좌절했니? 아니잖아. 2번이네? 이렇게 잡는 거야. 됐죠? 지금 봐봐. 그럼 이렇게 보자. 이 문장에서 좌절감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그냥 읽어봐. 인생에서 느끼는 허망함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자. 맞는 말이지. 오케이? 오답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여기서 좀 배워줬으면 좋겠어. 오답을 만들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 정도가 가장 대표적이야. 그 중에서 베스트 원, 그렇지? 바로 맞는 말 속에 틀린 단어나 구절 같은 걸 집어넣어서 너희들이 현혹하는 경우가 대다수야. 오케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단어를 거기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하필이면 그 단어가 뭐 어려운 단어였다면 뭐 첨예한 상태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거나 초극적 태도가 보인다 이런 식의 말을 써줘 버리면 이제 진짜 헷갈리는 거야. 답이 안 보이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앞에 읽은 부분은 맞는 말인 것 같거든. 재회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원리야. 재회도 이런 말 안에 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재회했다는 말 집어넣어서 너희들 현혹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조심해. 자, 2번이 답이었고요. 3번 제명을 다하지 못한 누이의 죽음을 자연물에 비유하자. 한 가지네요. 요절이고요. 4번 세속적인 슬픔을 불교적 신앙심으로 극복하고 있는 거 맞고요. 5번 구구천머리에서 감탄사를 통해 시상의 전환을 지벽적으로 보여주자. 너무 중요한 말인 거 보이시죠? 5번 그지? 낙구천머리에 등장하는 감탄사를 통해 시상의 지벽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어저께란다 지난주에 하도 강조해서 입이 아프네. 그만할래요. 네. 자, 23번 문제는 그냥 해석 문제야, 그죠? 그냥 리얼 해석 문제예요. 이거 답만 바로 가도 되죠? 니은 어느 가을입니다, 그죠? 가을이라고 했는데 가을이었죠. 이 가을이 실현일 리가 없죠. 이 가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미지로 보면 좋을까? 뭔가 이른 바람이 부는 계절? 때 아닌 계절?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실현, 그냥 이거는 그냥 계절이에요, 그죠? 가을이라는 계절이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실현이라는 의미는 너무 멀리 가신 거죠.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이죠, 그죠? 자, 마지막 문제를 보고 쓸 수 있을까? 어떻게든 뻐겨보자. 지우기 귀찮으니까. 자, 위 노래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박재천의 월명이에요. 작가와 제목을 봤는데 제목에 월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이 월명은 뭐를 모티브로 해온 거겠니? 제방매가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는 걸 느낌을 보셔야죠. 월명이 바로 이 작품의 작가인 월명사였다는 얘기니까, 그지? 자, 해석해 봅시다. 해석해서 비교를 해야겠죠. 자, 한 그루 나무에 수백 가지에 매달린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나무를 떠나간다. 한 그루 나무에 수백 가지에 매달린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나무를 떠나간다. 지금 반복했지? 반복은 왜 하는 거야? 강조하고 싶어서야. 한 그루에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의 나뭇잎이 달려있고 그 나뭇잎은 모두 자기 나무를 떠나게 마련이라는 되게 당연하고 지극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지? 야, 오케이. 자, 그래서 수많은 나뭇잎들이 떠나가는 그 길을 나도 나가 나왔네. 동그라미 쳐놓을 가치는 있죠, 그쵸? 여기서 나는 화자야. 화자가 작품 속에 직접적으로 등장했어, 그죠? 나도 한 줄기 바람으로 따라나선다. 뭐야?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며 나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키워드만 잡아보죠. 자, 도는 보조사, 나도 포함하여라는 얘기지.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그죠? 바람으로 따라나서서 때에 절은 살의 무게, 허욕에 부풀은 마음의 무게로 뒤처져서 허둥거린다. 오케이? 때에 절은 살, 그리고 허무한 욕망이죠. 허욕에 부풀은 마음의 무게로 뒤처져서 허둥거린대요. 나도 그 잎처럼 떠나는데 나는 허둥거리며 떠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정적이다. 됐지? 허둥거린다는 단어를 보면서 침착해 보여,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앞장서던 나뭇잎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쩌다 웅덩이에 처박힌 나뭇잎 하나 달을 싣고 있다. 그냥 나뭇잎이 다양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라, 어차피 놓친 길 잡초 더미도 기웃거리고 슬그머니 웅덩이도 흔들어 놓을 밖에. 그쵸? 나도 다른 어떤 나뭇잎들의 대세를 따르지 못하고 나는 어딘가에 뒤처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뒤처짐까지는 분명히 부정적 정서야, 맞지? 근데 그 뒤처짐의 상태를 화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인식하고 있어? 에이, 뭐 이렇게 된 거 그렇지 뭐 그냥 받아들이지 뭐. 그죠? 자연의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떨어진 장소가 잡초 더미 위면 잡초 위를 거닐고 또 바람이 불어 어디 웅덩이로 또 나들어가면 또 그 웅덩이에 함께 하고.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지는 대로 그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겠네? 되셨나요? 그러면서 죽음 또한 별것인가? 서로 가는 길을 모를 밖에. 이렇게 뒤쳐져 있지만 그냥 어떤 자연적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가며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법이지 뭐 하면서 뭔가 초월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의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나? 그럼 결국 이 작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그냥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 우리 개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대사를 따르지 못한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주변적 조건 이런 것들을 너무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 참고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창의적 변형이라고 하죠. 왜일까? 자, 창의적 변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작품에서 모티브가 되는 중요한 소재들은 그대로 가져와. 제만매가의 핵심 모티브가 뭐였죠? 어느 바람에 떨어진 이른 잎이었지. 됐지? 그 소재는 그대로 들고 왔어. 하지만 그 소재를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감 잡혔나요? 오케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래서 창조적 변형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주 보게 될 형태의 문학 작품입니다. 자, 아무튼 읽었으니까 읽어냈으면 해석 똑바로 했는지 점검해봐야겠지. 하지만 문제는 쉬워요. 1번. 선생님 이런 문제 만나면 뭐라고 썼지? 위노래 제 쓰시고요. 보기 월 쓰셔야죠. 헷갈림을 방지하자고 했었잖아, 그치? 위노래와 보기의 화자 모두 인간도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이것이 바로 운명 같은 거라고 했었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었죠? 수많은 나뭇잎들은 모두 나무를 떠나간다고 했었어. 모두라고 하는 건 예외는 없다는 뜻이야. 우리 인간도 언젠가 죽는다는 뜻이지. 2번. 잠깐만. 두 작품 모두 분명히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도 소리를 또 바락바락 지르고 있어요. 두 작품 모두 세속적인 타성에 젖어 자연의 섭리를 거슬려고. 말도 안 되지 않냐, 그지? 제망매가에서 타성에 젖었다. 얘들아, 근데 타성에 젖은 게 뭐 하는 거야? 일단 그것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 타성에 젖는 건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새롭게 변혁하고 삶을 어떤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어저께 빵 만들었으니까 나 오늘도 그냥 빵 만드는 거야. 내가 왜 만드는지 파악하지 않아. 됐어? 오케이? 하던 일을 아무런 비판적 생각 없이 지속하는 행위를 보고 타성에 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첫 번째, 두 작품에 나오는 화자들이 모두 타성에 젖어 있었니? 절대 아니지. 타성에 젖은 태도는 일부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보려고 했었어? 아니야. 섭리를 받아들였지. 어느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물론 내가 충격받은 이유는 너무 빨리 떨어져서지만. 오케이? 여기서도 모든 나무잎들은 다 따라 떨어지기 마련이야. 그렇지? 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걸 거슬려 보려고 어떻게든 이파리를 붙들어 보기 위해서 팔을 막 유전자 조작해서 팔을 만들어서 붙들어 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땡. 2번. 쉬워요. 3번. 위노래는 보기와 달리 잠깐만. 다시 해석. 제망매가는 월명과 달리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 차원의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죠? 4번. 제망매가는 월명과 달리 누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의 죽음에서 시상이 출발하고 있다. 맞죠? 월명사의 제망매가에서는 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시상이 출발했지만, 오케이,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위노래와 달리 보기. 아니 잠깐 또 보이래. 제마음매가와 달리 월명의 화자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쵸? 죽음을 네. 인식하고 있는 거 맞죠?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 문제까지 해결했고, 이제, 잠깐만, 밑에 한 문제가 더 있었네? 젠장? 자, A와 B가 여기서 설명해야 돼? 넘어가자, 이 정도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제맘매가 작품 설명까지 다 쭈루룩 마무리 지었고요. 고생들 많으셨고, 해설하느라, 고생했고요. 나도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고려가요 1원까지 해드렸을 거야, 그치? 맞나요? 고려가요 여러분들 15페이지 왼쪽 챕터가 다 차 있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가시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기체가 이런만 살짝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 챕터 넘어가서 오늘은 아마 예상컨대 정석가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근데 정석가가 좀 빡센 작품이야. 그래서 정석가까지 하는 걸 메인 목표로 하고 그리고 오케이 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합시다. 자, 조금 이르긴 한데 잠깐 숨 좀 돌리고 올게요. 이제 새롭게 완전 챕터 바꿔서 시작하는 거니까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30분이 돼버리네. 그래, 다시 30분에 만나요. 이번에 30분 제대로 맞춰서 올게요. 배 안 아파요 지금.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뒤쪽에 가시리 하러 오도록 합시다. 잠깐 이따 봐요. 그래, 이따 봅시다.